안녕하세요. 반상근입니다. 이번 시간은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만남이 외모에서 결정되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너무 과도하게 치장을 하고 보이는 것도 또한 아무것도 꾸미지 않고 부시시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도 신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외모는 우리 생활에 중요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외모나 겉모습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합니다. 실상 그 사람은 베토벤도 좋아하고 어떤 음악을 심취하게 좋아하고 있으며 또한 산책도 하고 조깅도 좋아합니다. 또 위에 오빠가 있고 아래에 동생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깊은 속사정은 내면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냥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의 평을 내리기도 하지요. 실례로 우리는 일본이라고 하면 일단 배척하고 적개심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일본인도 음악을 좋아하고 전쟁을 극히도 싫어하며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를 두루 여행하며 사람 사귀기를 좋아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만큼 적개심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의 어떤 나의 생각, 고정관념으로 그냥 보이는 걸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생각이 갇혀있게 되는 거죠. 내 생각 또한 나의 경험과 주변의 어떤 시선, 그 판단으로 내 생각이 고정적으로 갇혀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내가 생각을 넓혔을 때 보여지는 사고와 세상이 넓어지는 거죠. 오늘은 우리 외모로만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깊은 내면에 숨어 있는 장점들을 발견하고 그거를 볼 수 있는 그런 나의 마음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손자병법, 이 위대한 한 무제도 군비에 망했다. 시작하겠습니다. 기용전 야승 구죽둔 병좌에 공성즉 역굴 구폭사즉 국용부족 전쟁을 하여 이기고 있어도 오래 끌면 공세가 둔해지고 사기가 떨어진다. 그런 상황에서 성을 공격하면 힘이 딸리고 오랫동안 군대가 작전하면 국가의 재정이 부족해진다. 가람은 이렇게 해설했다. 싸움을 이겼어도 오래 끌면 이익이 없다. 우리를 온전히 보존하고 승리함을 귀하게 여긴다. 전쟁을 오래 끌면 공세가 둔해지고 사기가 떨어진다. 병졸이 다치고 말이 필요해지면 수세에 몰린다. 전쟁이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시간을 너무 오래 끌면 자원을 너무 많이 소모하게 되어 결국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뜻이다. 오랫동안 군대가 작전하면 국가의 재정이 부족해진다. 장기적인 전쟁에 견딜 국가는 없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한무제이다. 역사 교과서에는 물론이고 영화 혹은 TV 연속궁에 등장하는 한무제는 당당하고 품위 있고 영명한 지도자의 이미지다. 하지만 무력을 남용하여 전쟁을 많이 했기에 그런 대제국도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한무제의 대외 정벌로 인한 정부 재정 바닥난 것이 아니라 백성까지 파탄하고 말았던 것이다. 손자는 전략가였지만 군주에게 전쟁을 권하지 않았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시라고 바람을 잡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전쟁이란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라 막았던 사람이다. 손자병법을 읽으면 손자란 사람은 지혜롭고 어질며 또한 책임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의 본성이란 것이 큰일을 벌여 업적을 남기고 싶어한다. 특히 통치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일반인은 그런 통치자의 과욕으로 인해 본인의 물론이고 가정마저 파괴될 수 있건만 여전히 그런 통치자를 추종하거나 숭배한다. 한무제 당시를 흔히 성세라 일컫는다. 한무제는 문경치지라 일컫는 아버지 경제와 할아버지 문제 시기에 치세를 이어받았다. 중국 역사상 태평성대를 일러 치세 혹은 성세라 칭한다. 사람들은 성세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실은 치세가 천당인 줄을 모른다. 성세의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대가로 당신은 직과 가족을 잃을 수도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치세란 어떤 세상인가?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생활을 안정시켜 원기를 회복하는 세상이다. 세율도 상당히 낮아 대략 소득의 30분의 1 정도이다. 무역관세는 물론이고 도로나 교량의 통행료도 일체 없다. 민영기업은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므로 이른바 네거티브 리스트의 관리는 고사하고 아예 그런 네거티브 리스트라는 것 자체가 없다.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드는 것도 자유이고 광산을 개발하여 제철을 하는 것도 자유이다. 심지어 구리광산을 개발하여 동전을 주주하는 것도 완전 자유이다. 비유하자면 한국은행만 발권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시중은행도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이런 세상을 치세라 한다. 문경지치와 함께 당태중의 정관지치도 치세로 꼽힌다. 간단히 요약하면 치세란 자유와 자치의 세상이다. 작은 정보를 지향하며 민간의 문화, 경제 및 생활을 간섭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것은 뭐든지 해도 된다. 그런데 법적으로 금지한 것도 대단히 적어서 유병의 그 상법, 약법 3장보다 조금 더 많을 따름이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생활을 안정시키면 민간의 활력이 분출하여 사회적 재화가 신속히 증가한다. 문경지치 이후 한무제가 막 즉위했을 때의 국내 상황은 어떠했을까? 국고에 양곡과 돈이 넘쳐 양곡이 창고 밖으로 흘러나오고 동전을 깨었던 줄이 썩어 끊어질 지경이 되었어도 정작 돈을 쓸 데가 없었다. 이런 상황이니 한무제가 가만히 있겠는가? 돈 쓸 데를 찾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강성한 우리 한 나라를 침범한 자는 아무리 멀어도 우리가 반드시 죽일 것임을 명심하라. 사회나 현실에 분노하는 중국 청년을 일러 분노청년, 줄여서 분청이라 하는데 한국어로 옮기면 분노하는 청년 정도가 되겠다. 이들 분청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위 구절을 격정적으로 외치곤 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 배후에 심각한 역사가 있었음을 모를 것이다. 정부에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망해버린 참담한 과거가 있었음을 모른다. 한무제는 대외정벌로 영토를 넓혔지만 국고는 날로 줄어들었다. 전쟁 비용이 부족해지자 국영기업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염철론이다. 집집마다 소금은 필요하다. 그런 소금의 제조, 유통, 판매를 국영기업이 독점한 것이다. 농업사회였으니 집집마다 호미와 낫을 필요한다. 이건 역시 국영기업이 구리광산을 채굴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농기구의 제조, 유통, 판매까지 독점한 것이다. 현대 중국 정부도 국영기업을 운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생필품을 독점 판매하는데 사람들은 제2의 국세청이라 부른다. 이것도 그 역사가 무척 오래되었다. 춘추시대 제나라 때부터 시작되었고 한나라 무제 때 고착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중국 소금은 아직도 국영기업에 독점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그러나 국영기업에서 벌어들이는 돈도 군비로 충당하기에는 부족해졌다. 한무제는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 부유세까지 신설했다. 전국의 중산층 이상 가정이 국가의 재산을 신고하면 그 재산에 따라 부유세를 부과했던 것이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해도 축소하여 신고했다. 한무제는 그런 부실 신고자를 고발하도록 장려했다.
고발을 당하면 세무조사가 들어가고 신고 불성신자로 판명되면 국가가 재산을 몰수하면서 그 절반을 고발한 자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꼴이었다. 관리들은 돈을 뜯을 기회가 마구 생긴 것이다. 성실히 신고한 자마저도 돈을 옆으로 찔러주지 않으면 거짓으로 몰아서 재산을 몰수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중산층 이상은 모두 파산하고 말았다. 한무제 말년에는 국가가 붕괴될 지경에 이르렀다. 궁지에 몰린 한무제는 전국의 백성들에게 자아 비판의 조서를 내렸다. 짐이 즉위한 이래 행동이 도의를 벗어나 미친 사람처럼 살았기에 천하 만민이 걱정하고 불안했으니 후에 막급입니다. 지금부터는 백성을 해롭게 하고 국고를 허비하는 사업은 일체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역사상 최초의 죄기조 곧 황제가 자신을 탓하며 공개적으로 반성했던 최초의 글이다. 전쟁은 막대한 자금이 소모됩니다. 오랜 전쟁으로 정부 재정도 바닥나고 백성들까지 파산하는 지경에 이르는 거지요. 그러면 왜 전쟁을 하겠습니까? 바로 통치자의 과욕으로 큰일을 벌여서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손자도 전쟁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통치자의 과욕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부강했던 나라가 사라지는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양곡과 돈이 넘쳐나니 평정심을 잃고 욕심이 생기는 거지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은 것을 허용하고 계약도 하고 메뉴 개발도 하고 내실을 다져서 매출을 올리기에 힘을 다합니다. 점점 사업이 잘 되고 매출이 올라 돈이 쌓이게 되면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업은 확장하고 싶은 거지요. 크게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때에 한 발을 잘 내딛어야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돈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확장하면 오래 갈 수 없는 건 역사가 말해줍니다. 여러 곳에 사업장이 생기면 사장의 전달 사항도 말단 사원까지 잘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사업 체계도 무색하게 됩니다. 신속하게 모두가 공유하고 있어야 할 사항들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요. 이러한 전달 체계, 우리 회사의 비전을 어떻게 모두가 공유하고 있도록 할지에 대한 생각도 필요합니다. 많다고 모든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내실을 단단히 하고 직원들 간의 협력과 체계가 잘 이루어지는 게 우선이라고 보는 겁니다. 돈이 쌓이고 매출이 오르면 욕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과시하고 싶고 좀 더 많은 사업장을 보여주고 싶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타인의 시선이 왜 중요합니까? 내 마음이 중요하지 않나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업을 하며 나의 꿈을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뒤돌아서는 타인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당당하게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돈이 쌓여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이는 거죠. 과욕이 없으니까요. 한무제도 보여주기 과욕으로 망했습니다. 직원들을 편안하게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한 출근이 즐거운 회사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내 삶의 주인이 되면 가능합니다. 오늘도
나를 칭찬해 주며 따뜻하게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